crack it open. The mine back in 81, man, that's over 30 years. Damn, that's a long time. To George Marsh, we love you. Tomorrow's your last day, so let's make tonight count. 탄광의 캡틴. 조지 마시가 30년 동안 몸담아 일했던 곳의 마지막을 축하하는 자리. 동료들은 수고의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근무 전날 밤에 다 같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탄광은 남자만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말과 함께 조지의 딸에게 장난을 칩니다. 이를 들은 조지의 딸 샘은 아버지가 30년 동안 일했던 일터를 체험해보고 싶다며 내일 작업장에 동행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일각에선 여자가 따라가면 운이 없다는 말을 장난 반 진담 반으로 하지만 결국 샘의 작업장 동행은 아버지의 동의와 함께 허락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샘은 랜디의 안내에 따라 탄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탄광은 산을 뚫어 지하 깊숙이 내려가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죠. 이렇게 탄광이 처음인 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상과 다른 무겁고 적은 공기에 적응해야 하는 자신의 선택이 현실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이제 랜디의 도움을 받아 석탄도 캐며 작업은 순조로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한켠에선 기계를 써가며 벽을 갈아 넓히던 중 뭔가 작은 구멍, 아무튼 동굴이 발견됩니다. 그 순간 구멍이 생긴 부분에서 거센 바람이 들어오고 갑자기 들어온 바람으로 산의 지각층이 뒤틀렸는지 심한 진동과 함께 사고가 발생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작업장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패닉에 빠집니다. 또 어떤 이는 여자를 데려와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따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는 막혀버렸고 지상에 도움을 청하지만 72시간 뒤에나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며 그때까지 생존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가 없어지며 메탄가스에 중독될 수 있으니 구조용 격실에 들어가 72시간을 기다려보자 말을 합니다. What's going on? 이렇게 격실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 앞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들리는 비명소리. 순간 다른 동료가 어딘가에 갇혀있을 거란 생각에 구조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켠 다른 이는 죽기 싫다며 대기를 하자고 하지만 조지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구조를 기다리는 누군가를 찾아 나섭니다. 이렇게 격리용 컨테이너에 샘과 부상자만이 남게 되고 다리가 불편한 부상자를 도와주던 샘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Is that okay? 이렇게 도망을 쳐서 나온 샘은 아버지와 랜디에게 찾아가 뭔가를 봤다며 같이 있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황급히 찾아간 곳엔 또 다른 동료가 팔이 잘린 채 죽었고 같이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메세크에게 이유를 묻지만 도통 알 길이 없었을 뿐더러 죽은 동료와 같이 있던 막내는 두려움에 도망을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악화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느낌을 랜디는 직감합니다. 그때 격실에 혼자 있던 부상자에게 무전이 오고 누군가 격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며 빨리 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동료들은 다급히 격실로 왔지만 외부 침입자의 존재는 없었고 다들 흥분된 상태를 보여주며 평소에 없던 말싸움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군가 객실 밖에 있는 산소통을 가져가 버리면서 구조용 객실의 공기는 2시간 남짓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해선 공기가 필요하므로 다른 구역에 있는 산소통을 회수하기 위해 동료들은 다시 한번 길을 나섭니다. Look out for each other. 이렇게 탄광 속을 돌아다니며 산소통 찾기에 매진을 하지만 샘은 산소 결핍에 걸린 건지 계속해서 헛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산소통을 찾았지만 산소통은 한 개뿐이었고 순간 등 뒤에 메세크가 영문을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이며 랜디와 샘 그리고 조지까지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산소통이 보관된 철창에 메세크를 가두게 됐고 정신을 차린 메세크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메세크를 두고 올 수밖에 없는 일행들은 황급히 구조용 격실로 돌아왔지만 사라진 부상자와 망가진 격실뿐이었습니다. 그런 격실의 모습을 본 조지는 랜디에게 네가 한 짓이냐고 물으며 랜디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격분한 랜디 또한 평소에 볼 수 없는 난폭한 모습을 보이며 흥분을 하지만 아직 이성이 남아있는 샘은 다른 통로를 통해 탈출해야 한다고 설득을 하며 둘을 이끌고 탄광을 헤쳐나갑니다.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 벽을 뚫고 길을 찾고자 시도를 하던 중 갑자기 랜디가 이상한 증세를 보이고 샘 또한 랜디의 모습을 악마로 잘못 보는 착시 현상을 겪으면서 결국 랜디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몸싸움이 랜디와 떨어진 사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게 되고 하지만 탈출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조지와 샘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을 직감한 둘은 모든 걸 포기하려 하지만 샘의 착시 현상이 또 한 번 발동되면서 끝내 아버지마저 저 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구조대에 의해 구출이 되는 샘. 이렇게 영화는 샘의 생존과 허망함을 남긴 채 끝을 맞이합니다. 영화에 대해 얘기하면 공포영화에서 탄광이란 주제를 선택하면서 충분히 관심 끌기에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탄광이 소재이면 딱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괴물의 등장, 두 번째는 사람들끼리의 생존살인. 근데 지금의 영화에선 두 가지를 다 표현하려는진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한 답을 정해놓진 않은 듯합니다. 먼저 공기가 희박해서 나올 수 있는 정신착란이나 환각이 있을 테고 초반에 땅을 파다 구멍에서 나온 중독성 가스일 수도 있고 그래도 영화를 보면 구멍에서 나온 가스에 중독이 됐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긴 합니다. 이유는 격실에 공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샘이 환각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영화는 시종일관 산소가 부족하다고 하고 헷갈리네요. 영상의 소개만 보고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른 영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